EBS 수능 특강, 예, 독서 부분이에요. 네, 노직의 최소 국가론 개념학습의 두 번째 지문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예, 여기가 첫 번째 문단, 여기가 두 번째 문단인데, 예, 두 번째 문단이 좀 기네. 네,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뭡니까? 소주제 좀 체크했듯이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노직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보면 노직의 관점이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노직의 관점이 뭘로 나타났는가? 개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권리와 플러스 뭡니까? 국가에 관련된 거죠. 국가의 필요성 좀 바꿔서 썼어요.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미리 써놨을 것 같으니까. 자, 철학자 노직은 해서 독서 지문에서 인물 이름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는 쳐놔라. 그렇게 기본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독서든 문학이든 사람 이름이 나오면 주의 깊게 봐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떠한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해서 개인이 어떻다고요? 주어 서술어 존엄한 존재이다죠. 그래서 존엄 네모칸으로 가죠. 노직의 견해 개인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존엄. 그 다음에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개인의 권리는 국가 같은 권력 등의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 예, 중간에 긴 말 다 빼고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개인이죠? 요거 1번에 첫 번째고, 요거,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에 관련된 관점. 그래서 노직의 관점이죠. 여기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다시, 네, 개인에 대한 어떤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듯이 써볼게요. 개인에 대해서 개인은 첫 번째, 존엄한 존재, 두 번째,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에 자세하게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인데 평상시에 요런 건 요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하지만 역접의 접속어죠.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면 그거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첫 번째 개인에 관련된 거 두 가지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관점, 노직의 관점이에요. 다음. 그는 노직이죠.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자연 상태예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 여기서 핵심은 침해 부분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네, 보호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 앞에도 물론 밑줄을 쳤겠지만 가장 핵심 뭡니까? 그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 국가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국가의 필요성. 뭡니까? 그래서 요거 요렇게 왔고 또 하나 내용적인 건 국가에 관련된 거죠. 개인의 권리 침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권리 침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소주제를. 자,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 여기 무정부,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최소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요 기억에 관련된 거는 노직의 저서입니다. 노직의 저서, 책 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직의 저서. 됐나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죠. 자연 상태에서 최소 1년의 과정 분석 가장 정당한 무엇인 대해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일단 심각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을 잘 정리하자라는 건데, 자, 요거는 책의 내용이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요약 제시해서 요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요 가르친 부분이에요.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서 글의 다음 전개 내용이 있죠. 글의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소주제는 미리들 써놓고 정리해놓고 요 내용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전개 방식이겠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출제를 할 거야. 소주제는 옆에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문단. 그래서 간단히 보면 노직이 개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관점을 나타냈어요. 첫 번째 개인에 대해서는 존엄한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다. 그리고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 국가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더 깊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구나. 핵심 문장은 어디? 자, 여기 1차적으로 끊고 그 다음에 보았다. 그 다음에 있음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문장밖에 없습니다. 세 문장. 됐죠?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몹시 길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우리 본 것처럼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기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이 자연 상태에서 여기 국가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를 앞에서 얘기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디? 자연 상태에서 국소국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극소국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를 했답니다. 제외함으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제도 이렇게 돼 있을까? 자연 상태에서 극소국가인가요? 네. 극소국가로 발전하는 요 부분인데 맨 마지막 관점에서는 요 극소국가에 대해서 노직의 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노직이 생각하는 노직의 관점에서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수국가는 노직이 봤을 때 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국가의 기능이 적으면 어쩌저쩌고 생각을 한 것 같죠?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직에 대한 관점의 특징을 제시했고 중심화제 제시했어요. 그럼 중심화제는 어떤 걸로 설정을 개인이어야 되나 국가여야 되나 하는데 여기죠.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노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가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국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화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서론 후반부와 본론 전반부를 보고서 중심 화제를, 핵심 화제를 파악해라. 국가요, 국가. 다시 한번 판단했고,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하고 보호 서비스 공급 두 가지 요건에서 강제력의 독점, 요거 들어갈까요? 1번. 그 다음에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국민 보호. 요것이 바로 노직의 관점.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인 힘, 즉 권력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다, 권위적인 힘이다, 이퀄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제력이다 라고 하는 건데, 보았다, 요거는 관점 제시, 관점을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벌할 수 있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설명 방식, 개념, 강제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개념 정의. 근데 내용이 뭔지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개인의 권리, 국가의 필요성이 중심하자니까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근데 뒷받침 내용은 개인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가겠지. 개인과의 관련으로 채워가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노직이 상정한 자연상태는 에서 여기 자연상태가 나오고 있네요. 자연상태는 쭉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한다. 여기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로를 보호한다. 요것이 자연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분쟁을 좀 밑으로 할게요. 여기 칼로 확보하게요. 자연상태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지하는 분쟁 방지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분쟁 방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살고 있어요. 개인이 있는데 침해받을 수 있어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어요. 내용 흐름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해서 1번, 2번이죠. 그래서 분쟁 방지를 하는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한다.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협회, 그 다음에 협동, 요 키워드는 일단 주목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쟁 방지.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 분쟁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뒷받침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보죠.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문제를 해결해 상업적 보호협회, 요거 밑줄칩니다. 요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연관관계로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협회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요거요.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요것도 밑줄 한번 좀 치죠. 받게 된다. 자, 됐나요? 그 다음. 보호하고 어떤 사업적 보호협회들이 생겨나면 경쟁을 하게 되고, 요것도 경쟁. 내용이 기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압축하는 게 나아요.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요 사이죠. 그래서 요 사이로 다시 또 묶어서 할 건데,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는데 경쟁을 해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여러 보호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이 된다. 지배적 위치에 있긴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권력을 요거 특징이죠.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특징이죠. 일단 연결하고 번호는 나중에. 따라서 이 협회는 들어가 볼까요? 따라서 이 협회는 그렇죠? 노직이 하는 부분으로 좀 보죠.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협회를 만들어요. 협동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어떤 겁니까? 보호협회, 그 중에서 또 지배적 보호협회 요거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자연상태 요게 뭡니까? 노직의 관점 문제인데 여기에다 좀 쓸게요. 이렇게 좀 빼서. 자, 첫 번째는 저 앞에 있는 거 내용 정리합니다. 국가가 갖춰야 될 요소, 스크롤 내리기 전에 하는 겁니다. 국가가 갖춰야 될 요소 뭡니까? 강제력을 독점해야 돼요. 키워드로 정리할까요? 강제력을 독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권력을 지녀야 한다. 보호 서비스 공급이네요. 네, 보호 서비스만 써놓게. 보호 서비스 공급인데 요 정도로 써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력을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2번을 잡아서 뭐가 있다? 권력, 강제력은 이퀄 권위적인 힘, 용어 찾아 쓰는 거죠. 권위적인 힘 이퀄 권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 1번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협회를 결성해요. 보호협회와 그 다음에 협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계속 뭐를 타고 내려가? 지금 줄타기하고 내려가는 것은 보호협회죠. 여기에서 또 3번이 들어가죠. 깊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국가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강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강제력은 권력과도 같은 것이요. 보호협회는 저기 있는 것처럼 돈 받고 보호해주는 상업적 보호협회인가요? 상업적 보호협회. 요거는 네모로 하자.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지배적 보호협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배적 보호협회. 됐나요? 예,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업적 보호협회. 그러면 이렇게 써놨는데 이 관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상업적 보호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상업적 보호협회는 뭡니까? 협회의 대가를 지불한다. 얘기 좀 해보죠. 정리 좀 해보면 요거는 보호협회의 한계를 보완한 거예요. 한계를 보완한 것이 바로 상업적 보호협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 상업적 보호협회로 해서 또 지배적 보호협회인가요? 예, 그걸로 좀 넘어가 봅시다. 상업적 보호협회인데 얘가 뭔가 보완이 돼서 나는데 지배적 보호협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권력을 독점하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에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불편하더라도 지배적 보호협회의 한계라고 일단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극소국가, 저게 아마 극소국가에 대한 어떤 요건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고 노직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따라서 협회를 내려갈 거예요. 예, 내려가서 요렇게 온 거다. 지배적 보호협회를 놓고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키워드만 놓고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요 정도네요.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하는 부분의 문장이죠.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여기 써놨죠. 노직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죠.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요거 좀 차근차근 좀 가져가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지역 내에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극수국가죠. 여기 네모칸 쳐놓고 요게 바로 뭡니까? 요거 설명한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모든 설명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극소 국가의 특징 또는 개념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극소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소 국가의 개념. 자, 됐어요? 그래서 권력의 독점을 주장을 하는 협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즉 지배적 보호협회 부분이죠. 지배적 보호협회 중에서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는 협회가 있을 텐데,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 자, 그래서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 요것이 또 1번이겠네. 극소국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극소국가의 특징 1입니다. 극소국가의 특징 1. 권력 독점 요건은 충족. 극소국가의 보호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해서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죠. 그래서 보호비용인가요? 여기서부터 제외함으로 여기를 봐야 되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특징 두 번째, 보호를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 보호를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수준에는 노직이 생각했던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요걸 좀 따져볼게요. 바로 얘입니다. 얘가 요렇게 와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이 보호 서비스죠.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이 보호 서비스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공감이 아니죠? 네. 그래서 보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보호 서비스 제공인가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여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 아마 요거예요. 전체적인 소주제는 요거였을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극소국가는 노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국가다. 왜? 요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또 나오죠. 또 한 번 더 하는데 칸이 부족할 것 같긴 해요. 지배적 보호협회 중에서, 요건 따로 합시다. 네,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이고, 여기로 요렇게 해서, 네, 3번으로 해봅시다. 권력의 독점이 있죠. 네, 권력의 독점 부분이 있어요. 권력의 독점에서, 저기 지금 본 것처럼 극소국가가 요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렇게 모든 보호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극소국가가 이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분만, 돈 낸 사람만 지켜주는 거니까 요게 한계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극소국가의 요 특징이, 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번으로 잡아보죠. 요걸로 인해서 4번, 노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 국가로서 부족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요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돼. 권력은 독점하는 거는 있어.
지배적 보호협회 중에서 내가 이제 권력을 다 독점했어 라고 하는 협회가 나올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느냐 여부에서 돈 낸 사람만 보호하는 것은 극소국가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진정한 국가의 개념에 부족하다라고 노직은 본 거지. 한마디로 세금 낸 사람만 우리 국민이요. 세금 안 내면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런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세금 안 내도 우리 국민은 국민이에요. 뭐 갑자기 뭐 백인이 되거나 흑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랍인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정리가 여기에서는 관건이었다. 나머지는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이 극소국가에 대한 개념을 왜 넣고 극소국가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최소국가에 관련된 거죠. 최소국가론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노직이 그리는 노직이 그리는 요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가의 이상이 무엇인가? 노직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는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봤다 해서 최소국가 여기네. 작은 따옴표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핵심은 뭡니까?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다시 여기 봅니다.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 극소국가, 그 다음은 최소국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 좀 요렇게 이제 지워보고 그 다음에 자연상태에서 극소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봤어요. 요것도 좀 지울 거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은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글자가 좀 지워졌네요. 극소국가는 뭐가 부족한 거냐? 권력 독점은 있어요. 처음과 끝을 보면 내용 다 되는 거라니까 권력은 독점하고 있지만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모든 사람, 모든 보호라고 좀 줄여서 모든 보호는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거야. 다음 세 번째 문단은 최소국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소주제 바로 최소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죠. 최소국가는 이렇게 여기를 모든 일을 보호하는 거죠. 모든 일을 보호해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 이 부분 극소국가와 최소국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독립인, 저것 좀 내용 긴데 간단히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금지한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최소국가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보호라는 보상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 독립인들이 보호라는 보상을 제시하는데 이것 써놓으면 뭡니까? 이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보호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확보 1문단의 내용이었죠.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요건.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최대 거리를 이렇게 최대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됐나요?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봤고, 다음, 그러나 이 부분을 볼까요?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 요거죠.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요거는 좀 밑줄 쳐둬야 됩니다.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보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보호와 수수료예요.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최소국가인데, 연결 좀 합시다.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 요거는 네, 여기죠. 국가의 이상 있으니까 요거 같은 걸로 본다면 첫 번째 보호 수수료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은 첫 번째 보호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수수료 지불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이상의 백그라운드 개념, 저 앞에는 전제거든. 요게 전제인데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요것은 2번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결론적인 건 보호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앞에 있었던 거는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최소 국가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요거하고, 그죠? 요게 최소 국가의 특징이자 이상적인 국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 아, 사회 지문을 이렇게 좀 따지면서 봐야 되는구나. 개인과 권리 간의 관계, 여기에서도 개인이 좀 등장을 했죠. 요 개인은 일문단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일문단의 개념이 왜 나왔는지 요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갑시다. 자, 최소 국가론인데 첫 번째 문단은 개인과, 그죠? 네, 첫 번째 문단은 개인과 국가에 관련된 필요성 얘기했어요. 이제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 더 중요한 거니까 체크 들어갑시다. 최소 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확장된 국가요. 네, 보다니까 최소 국가, 확장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 요게 정리합니다. 확장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판. 뭐 이렇게 길게 썼습니까? 자, 다시 개인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간섭이 있죠.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노직의 주장은 여기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로 좀 체크합시다.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키워드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개인의 권리 침해, 확장된 국가는 권리 침해하는데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직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게 노직의 주장인데 이렇게 화살표. 근데 비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비판을 넘어가죠. 더불어. 또한 그가 설정한 최소 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적 성격을 갖기보다 사적 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비판이죠.
노직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 또는 한계점을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것 같네요.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의의겠죠?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된 의의가 있다. 끝났네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노직이 주장했던 노직의 어떤 최소 국가론에 대한 두 가지죠. 비판과 의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비판과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금 더 밑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키워드로 보면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잖아. 위험할 때 국가가 나서서 구해줄 수도 있잖아. 그걸 보호로 보는 거죠. 또 어떤 사적 협회가 국가가 그냥 사적 협회, 개인단체에 불과해.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의의는 뭐라고 저기 있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거예요. 개인 권리 존중. 처음과 마지막에 개인 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상국가의 가능성이 있죠. 이상국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글쓴이의 주된 관점이죠. 주된 관점이다.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 국가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사적 협회지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문단이죠. 머릿속에 이제 압축 들어가야 되니까 1문단에서는 개인과 국가에 관련된 내용이죠. 개인과 국가에 관련된 건데 개인의 권리죠. 그런데 말을 줄여서 보세요. 다음 2문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극소국가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극소국가 뭐 특징이다 그런 거 잡다하게 쓰지 말고 얘네들은 독점은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독점은 하고 있죠. 여기 동그라미죠.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언데 그래서 얘가 한계라고 부족하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3문단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한 2, 3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뭡니까? 최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최소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도 최소 국가니까 여기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리 키워드로 적어 놓으세요. 개인과 거리죠. 개인 국가 간의 거리, 개인 국가 거리 요걸 먼저 써놓고 그다음 저기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거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본 거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4문단에서는 비록 최소 국가에 대해서 다시 요거를 붙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판받는 내용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의의 부분이 좀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개인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점, 이상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요 정도로는 정리를 좀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펼쳐놨다가 다시 압축하는 과정으로 하세요. 키워드로 정리해 놓으면 지문 정리가 될 겁니다.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요거예요. 마무리.